아임요 미디어연구소 비대면 언론고시 상담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드릴 주제는 뭐냐면 왜 나는 매번 떨어질까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매번 떨어질까? 특히 오늘은 좀 살짝 이제 면접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면접과 관련돼서 많은 질문이 주십니다.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왜 나는 매번 면접 볼 때만 떨어지느냐? 실제로 MBC나 KBS 이런 언론사 같은 경우는 면접을 몇 번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번이 면접의 문턱에서 좌절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면접을 볼 때,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언론고시를 준비할 때, 사실은 저는 이 표현이 좀 웃긴 게, 언론고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언론사가 많은 기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시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 언론고시라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한 10년 전? 20년 전? 정말 예전에는 정말로 기자를 적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회창 총재 아시나요? 이회창 총재가 고대를 나온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회창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고대 나와도 기자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는 정말로 서울대 위주의 기득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정말로 소수의 특권 계층이 바로 기자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특히나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이 생기면서 정말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생겼고 사실은 이제는 스카이를 나와서 무조건 기자를 해야 된다. 기자는 스카이만 할 수 있다. 이런 시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언론사 입사 시험을 언론고시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언론고시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부르고 싶냐면 언론사의 입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삼성을 가려고 합니다. 삼성고시라고 하나요? SK를 가려고 해요. SK고시라고 합니까? 대기업고시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삼성 입사시험, GSAT, 아니면 현대차 입사시험, HMAT, 그죠? SK 입사시험, SKCT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MBC 시험, KBS 시험, 그죠? SBS 시험, 채널A 시험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론고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해당 언론사의 물론 기자죠. 기자지만 해당 언론사의 직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삼성전자의 사원이 되고 싶다고 입사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MBC의 사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고 입사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생님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기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MBC 직원이기 전에 기자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어필을 막 합니다.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논술은 다른 시사 이슈를 다루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인성 면접이라고 합시다. 그냥 인성 면접.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MBC가 인성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저는 계속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기자는 사실 KBS 기자도 기자고 MBC 기자도 기자고 그죠? SBS 기자도 기자고 다 기자잖아요. 조선일보 기자도 기자고. 근데 학생들이 자기소개해봐라. 너 자기소개해봐라. 너 우리 회사 왜 오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배착이에요. 그죠? 동문서답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기자가 되려고 한다. 나는 MBC의 직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자가 되려고 한다. 이게 강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제 언론고시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MBC를 지원을 하시면 여러분 MBC의 직원이 되는 거고 SBS에 지원을 하시면 여러분 SBS 직원이 되는 거고 KBS에 지원을 하시면 KBS 직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하는 일이 취재기자인 거죠. 근데 이거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내가 왜 번번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저 KBS 왜 떨어졌을까요, 이번에? MBC 왜 떨어졌을까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KBS의 직원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기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KBS의 직원이 돼서 하는 일이 취재기자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KBS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왜 KBS의 사원이 되고 싶은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기자가 되고 싶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KBS 입장에서는 얘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느껴지지 않고 충성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일단 기자가 되고 싶은 게 맞죠.
근데 언론고시라는 어떤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언론사에 지원을 하면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래서 기자로서 얼마나 사명감이 있고 내가 얼마나 저널리즘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해당 언론사에 해당 회사에 한마디로 내가 왜 해당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를 먼저 어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MBC는 어떤 의미고 나에게 KBS는 어떤 의미고 나에게 JTBC는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없고 왜 JTBC여야 되는지 왜 KBS여야 되는지 왜 MBC여야 되는지 말은 없고 그냥 주구장창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저널리즘 윤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널리즘의 마스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널리즘 대학원을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뽑고 싶을까요? 아니죠.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면접을 똑같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사를 입사하고 싶은 애사심과 충성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은 언론고시의 그 말에 속아서 나는 어떤 언론사를 가든 기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해당 회사 근데 그 회사가 언론 관련 일을 하는 거예요. 해당 회사의 일원, 사원, 직원이 되고 싶다고 먼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기자가 되고 싶다, 기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래, 너가 하는 일 기자는 맞나? 너가 지원한 게 취재기자는 맞는데 그 취재기자를 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냐고. 왜냐면 취재기자는 다 많잖아요. JTBC,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많잖아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우리 회사에서 그 취재기자를 하고 싶냐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네요. 왜? 나는 언론고시를 준비해왔고 기자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만약에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왜 그 회사를 지원을 했고 내가 왜 그 회사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토리 라인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해는 해요. 솔직히 뭐 MBC, KBS 왜 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KBS 붙었는데 MBC 떨어졌어요. 근데 나 사실 MBC에 가고 싶었어. KBS 안 갈 겁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은 이해를 해요. 그냥 여러 군데 지원을 했을 뿐이고 그중에서 하나 붙는 거 가겠다 이런 심리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모든 취준생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학 갈 때도 일단은 서영고 소상한 다 써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붙는 데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고 뭐 대기업 입사할 때도 SK도 쓰고 현차도 쓰고 삼성도 쓰고 LG도 쓰고 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붙는 데를 가는 거죠.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최소 여러분이 근데 그 생각 하셔야 되는 게 그래도 여러분이 그 회사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백그라운드의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MBC에 지원을 하면서 뉴스데스크를 한번 안 본 분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내가 최근 한 몇 개월치 아니면 한 달치 최소 몇 주치의 뉴스데스크는 좀 보고 가셔야죠. MBC가 어떻게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야 내가 왜 MBC를 좋아하게 됐고 내가 왜 MBC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 명분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나는 왜 해당 언론사에 입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당위, 명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착각을 하시는 게 나는 기자가 되고 싶은 거지 해당 언론사의 직원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해당 언론사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기자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해당 언론사의 임직원이 되는 겁니다.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취재기자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해당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당위 명분을 먼저 세우셔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나는 왜 매번 떨어질까요? 특히 요즘 공채 시즌이 정말 많으니까 왜 매번 나는 떨어졌을까? 혹시 여러분도 내가 언론고시를 준비한다. 난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았네요. 나는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나는 기자가 되는 게 목표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언론사를 지원하더라도 그 언론사들의 속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지원한 언론사, 특히 면접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그 언론사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과 배경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당위 명분을 내세우면서 애사심과 충성심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 정말 이 회사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좀 느껴져야 돼요. 그 증명성이 느껴지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저는요 이렇게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저는 기자 저널리즘 대학원도 나왔고요. 저는 정말 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많은 활동, 많은 스펙과 경험, 활동이 있고요. 저널리즘 대학원 나왔어요. 저만큼 저널리즘에서 잘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사랑하고
입사하고 싶은지를 어필을 하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너무 잘났다, 그러니까 나 뽑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번이 낙방의 쓴맛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의 제 이 말이 여러분의 입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언론고시 상담소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